이제 기준금리 몇 프로를 올리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9월부터 진짜 큰 게 옵니다. 바로 양적 긴축. 안녕하십니까. 자산관리사 정욱입니다. 얼마 전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의 잭슨홀 발언이 있었습니다. 경기 침체를 일부 감소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연준의 굳건한 긴축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9월 달에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0.75%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그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더 강력한 한 방이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바로 양적 긴축입니다. 양적 긴축이라고 하면 또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는 좀 많이 들어보셨고 금리 인상도 이제 익숙합니다. 근데 양적 긴축은 또 무엇이냐? 우선 양적 완화를 먼저 좀 이해해야 될 텐데요. 양적 완화는 일본에서 이제 워낙 이제 디플레이션이 심하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시작했던 정책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상 2008년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양적 완화죠.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이전에 했던 것과는 다른 좀 더 신선하고 그래야 또 자극적인 그런 이제 정책 수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를 대처하는 그 와중에 연준은 양적 완화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양적 완화는 쉽게 얘기해서 시중에 있는 채권을 매입함으로 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그러한 방식을 말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춘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중은행을 통해서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더 좀 시장에 많이 풀리는 그런 방식의 정책 수단을 써왔는데 2008년도에는 좀 더 강력한 게 필요했죠. 그래서 그전엔 하지 않았던 양적 완화라는 방식으로 직접 채권을 무한정, 거의 무한정으로 매입하면서 시중에 유동성을, 돈을 엄청나게 이제 푸는 그런 이제 정책을 도입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돈을 시중에 많이 풀면 그게 이제 부작용이 올 수 있고, 그래서 연준에서는 당연히 풀어진 돈을 좀 축소를 좀 해야 될 때가 왔고, 그때 시작을 하는 게 바로 양적 긴축입니다.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시장에 연준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다시 파는 방식으로 돈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 바로 양적 긴축입니다. 어떻게 보면 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 시중에 있는 돈을 줄이는데 더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08년 금융위기를 좀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적 긴축을 피면서 시장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어떠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오면서 연준이 양적 완화를, 무제한 양적 완화를 이제 피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연준이 시장으로부터 이제 채권을 계속 이제 사들이게 되면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늘어나겠죠. 그걸 이제 언론에서는 대차대조표가 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차대조표는 그 채권 등의 자산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자산이 얼마나 늘어났냐면 2020년도부터 연준이 9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천조 원 정도 되는 규모예요. 엄청난 돈이죠. 2천조 원을 연준이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돈을 푼 거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많이 풀린 돈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과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연준이 매입했던 자산들을 다시 시장에 내다 팔면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을 6월 달부터 해왔어요. 지난 6월 달부터. 근데 왜 이제 9월이 돼서 이게 커다란 한 방이 될 거라고 얘기하냐면요. 6월 달부터 양적 긴축을 통해서 유동성을 흡수해왔던 규모가 매달 475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9월부터는 그 2배인 950억 달러씩 시중의 돈을 이제 흡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중의 돈을 빠르게 이제 줄이는 방식으로 긴축을 강화를 하면 인플레는 어느 정도 잡는 데 효과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시중에 돈이 많으면서 경기는 침체되는 그러한 효과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편에서는 미국이 경기가 침체되기는커녕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글쎄요, 지금 반짝 그 정도 보이는 걸로 미국 경기가 좋다, 앞으로도 좋을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잠깐은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그럴 때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운 와중에 자산 시장이 급등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에 대한 의욕이 꺾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동학개미 운동이 있었지만 미국에서는 로빈훗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파이어족, 뭐 한 방울로 인생 역전하겠다, 뭐 이런 이제 흐름들이 형성이 되면서 구직을 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그래서 구직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면요, 고용률은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용률이라는 건 구직하려는 사람 대비 그걸 분모로 두고 구직에 성공한 사람들 또는 이제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로 나타내는 그 지표이기 때문에 구직 자체를 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 분모가 작아지게 되면서 고용률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동안 이제 그런 흐름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이제 그런데 자산시장이 올해 들어서 막 이제 꼬꾸라지는 모습들 보이면서 그렇게 이제 한 방을 노렸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현실을 인식하면서 새로 이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확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표는 좀 좋아지고 경기도 좀 좋아지고 그러면서 임금도 막 올라가고 뭐 지금 그런 이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 또는 뭐 그보다 더 길게 중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다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에 우리가 일희일비하거나 현혹되거나 하는 걸 좀 피하는 게 투자 성공에서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자 태도인데요. 아무튼 연준이 기준금리도 막 올리고 양적 긴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시중의 돈까지도 막 흡수를 하고 이렇게 되면 침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미국이 이렇게 과격한 긴축의 어떤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 그 신호를 계속 주고 있어요. 시장에서 자꾸 곧 있으면 다시 금리를 인하할지도 몰라, 이런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잭슨홀 미팅에서 그 연설에서 파월이 착각하지 마, 우리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엄청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충 긴축하다가 말 생각이 없어, 이런 식의 어떤 그 신호를 보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미국 연준의 긴축 행보 그런 강도는 한국 시장에도 그대로 전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리 되면 이 한국의 코스피 뿐만 아니라 뭐 코스닥, 뭐 코인, 주택 시장까지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 자산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변화하는, 자극을 받는 시간, 어떤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미국의 이 강력한 긴축은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동학개미들 탈출하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경기 침체 피할 수가 없고, 그리고 2025년까지 집값은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단기적으로 뭐 시장이 좀 오르고 내리는 모습이나 경제 지표가 나타나는 걸 보면서 단기 투자로 추가 수익을 어떻게 좀 내보겠다, 또는 원금을 좀 복구할 수 있는 어떤 시도를 해보겠다 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욕심이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금 회복 심리라든가 이런 거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이 가장 그 손실이 적은 때일 수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주식이든 코인이든 아파트 시장이든 탈출하는 게 상책입니다. 먼저 탈출하는 사람이 가장 유리하고 뒤처지면 처질수록 하락의 쓰나미를 정통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대세 상승기에 수익을 내는 것보다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손절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 투자에 성공한다는 격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욱의 돈독한 TV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수익을 위한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진실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